네, 마켓 프리뷰 시간입니다. VSS의 박영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2년도 이 용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거래일 수는 이틀, 오늘 빼면 이틀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2013년도에는 60년 만에 다가오는 이 흑사해라 그래요. 네, 흑뱀인 것 같은데. 네, 계사년이죠. 뱀띠를 또, 저기 하신 분들, 금융업계는 그래서 좀 많이 그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서로운 기운이 좀 많이 돌 것이다.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아마 증시가 상당폭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올해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는 대박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사실 쓰기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인데 예. 어감상으로는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대박. 2013년도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미국의 재정절벽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연내에는 타결이 어려울 것이다. 예산 쪽, 그러니까 증세, 세금 쪽만은 연내에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 지출 감축 측면에서는 내년도로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재정절벽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타결이 언제 될지는 좀 가늠하기 어렵겠지만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타결은 된답니다. 타결이 안 되면은 미국 경기를 비롯한 세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타결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그 정가에서 나도는 얘기들도 만약에 재정절벽이 타결이 안 되면 공화당의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에서도 일정 부분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얼마 전에 버냉키 의장이 그동안에는 무제한 양적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얘기하면서 조금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기준을 세워줬죠. 기준을. 지난번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갈 때와 그다음에 인플레가 2.5% 이상일 때라는 기준을 세워줬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양적으로 공급을 하겠지만은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때부터 일부 조정을 금융에 대한 자원을 갖다가 좀 배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 전반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률 지표를 보면은 제가 약 1992년도부터 약 20년간치의 실업률 지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지금 최저 실업률이 그동안 20년간 약 4% 정도 됩니다. 4% 정도 되고요. 금융위기에 이제 10%까지 갔는데 최근에 11월 달 실업률 지표는 그냥 7.7%인데 이게 6.5%까지만 내려오면은 일단은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실업률 지표들이 나빠지지 않고서 점점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올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6.5%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상당폭 줄어야 되는데 이번에 샌디 영향으로 많이 줄지 못했지만은 최근에 샌디 영향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은 이후에 급격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케이스 실러 지수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변되는 이제 HMI 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인데 여기에서 빨강 라인이 뭐냐면은 단독주택 착공하고요. 그 다음에 파랑 라인은 하우스 마케팅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서 HMI 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파랑 라인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수준까지도 지표가 올라와 있고요. 인덱스 지표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싱글 패밀리 스타트는 개인주택 착공 건수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도 올라와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주택 버블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주택 버블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목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미국에서 건설 인력자들이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설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올해는 조금 재정절벽 얘기가 있지만은 재정절벽이 해결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 것이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순서대로 미국 봤으니까 유럽 봐야 되는데 유럽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은 아직은 좀 안개 속입니다. 유럽은 아직은 안개 속인데 이번에 이제 그리스 채권을 담보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리스 채권 가격이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가 디폴트를 지금 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봐서는 이런 유로존 국가들이 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일부는 재정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아주 썩 좋아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유로존의 위기가 현실화된다면은 사실 그 그리스나 그다음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만약 그 채권들이 부실화된다 그러면 유럽은 전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멸하지 않을 것이다. 유로존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는 유로존이 해결이 될 것이고 유로존이 해결이 된 이후에 세계 경기는 급속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유럽 봤으니까 또 아시아로 옵니다. 중국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사실 그 경제 성장의 최근에 대부분이 수출을 인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이 그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마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그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감을 걸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내년부터는 내수 활성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고요. 사실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2007년도에 그 주가들이 사상 최고가를 그 경신을 했었는데 아마 중국의 영향과 그다음에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아마 내년에는 사상 유례 없는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증시가 아주 활성화될 것이다.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그 도시화 정책의 가속화, 그래서 기대감이 많다고 하던데, 자, 뭐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미국 갔다가 유럽 갔다가 중국 보고 일본 잠깐 봤다 우리나라 오거든요. 이게 순서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불만이에요. 네. 우리나라 먼저 보고 이렇게 네. 갔으면 좋겠는데 보고 가죠, 뭐 그럼.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수출의 구조. 그래도 수출은 또 열심히 2012년도에 참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그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중국도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부진의 원인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기가 안 좋다, 세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사실 수출 경기가 많이 꺾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늘진 않았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나라의 그 수출입 동향을 제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 그 지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2년 동안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몫을 했었고요. 상당히 증시도 좋아졌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2011년도 이후부터 2012년도 사이에는 세계 경기 침체화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부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지만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이렇게 많이 줄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선방하고 있고요. 기초 체력이 많이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년에 그 유럽 경기라든지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번 더 생존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성장을 하게 될 때 우리 그 증시도 상당히 활성화로 보일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2년 동안 경기들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출 경기 아주 나쁘진 않았다. 좋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불황형 흑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를 내는. 근데 수입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네, 최근 한 4개월 동안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기가 그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었고요. 그다음에 수입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체질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외로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표면적인 것과 이면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2013년도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근혜 그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재임 기간 중에 3,000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박영호 대표는 얼마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3,500포인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좀 더 쓰시는군요. 예, 조금 더 쓰겠습니다. 네. 자, 그것이 이제 언제 기간이냐 중요한 것은 뭐 10년 후에 3,500 이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5년 안에 3,000포인트라고 했지만 언제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뭐 그 짧은 조정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은
이러한 조정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는 점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2013년도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상반기에 조정을 그 짧은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할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요. 중국도 내수 경기로 그 활성화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줄 거고요. 유로존 경기도 나아진다면은 시장은 저는 그 아마 그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는 2,3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가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세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키워드 오늘의 화두를 던져준다면 2013년도에 증시의 핫한 이 키워드는 동반성장이다 이렇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동반 성장하면은 사실 정치적 요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그 사회적인 모든 약자와 강자가 동반 성장을 한다는 게 그 정치적인 이슈 동반 성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동반 성장은 뭐냐면 증시의 모든 종목이 같이 다 상승을 할 것이다, 반등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누구나 그러니까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그 보면은 특정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2012년도에 같은 경우는 IT 업종만 날라갔지 다른 업종들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물론 IT 업종도 자동차 업종이나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업종들도 같이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시는 동반 성장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것을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업종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금융업종, 물론 요즘 반등은 좀 해요. 건설주도 좀 반등을 했고요. 그렇죠. 예. 뭐 과거에 한때 트로이카 되게 뭐 대중성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트로이카가 없어졌어요. 그죠? 거기 이제 조선 기업들, 이런 중공업체들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살아나느냐 이 부분입니다. 내년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업종을 좀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단은 우리가 그 중국 관련주들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석유화학이나 화학 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쪽인데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역별 수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중국이 제일 높습니다. 중국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약 20한 5%, 20한 그 8% 정도의 그 높은 그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중국이 성장한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 보면은 일단은 석유화학 업종이 있을 거고요. 뭐 호남석유나 LG화학이 있을 겁니다. 또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으로 두산 인프라코아가 있을 거고요. 철강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라는 현대제철 이러한 업종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이런 업종들을 관심을 반드시 가져줘야 되는 게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거고요. 내년에 동반 성장을 그 증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중국 관련주에서는 내년에 그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유로존의 그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직은 미해결이지만은 유로존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유로존의 경기 침체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대부분이 그 선박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업종들에서 그 발주 취소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로존이 해결된다면 일단 중공업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겁니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경기가 안 좋다 하면서 사실 금융하고 그다음에 그 증권업종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내년에 유로존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금융업종하고 증권업종 상당폭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유가가 좀 내리고 있지만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유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죽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유가 상승이 그 이루어진다면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OCI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진소재, 신성솔라 이러한 업체들도 유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에 나온 기업만 16개 정도 됩니다. 한 20개 확 뿌려놓고 가버리시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요? 저게 뭐, 타픽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딱 찝어달라고 뭐 저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압축을 좀 시켜주신다면 어떤 기업들 보시겠어요? 뭐 중공업하고 건설, 철강은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그런데 저는 내년에 태양광 업종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태양광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사실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부도난 회사들도 많았는데 유가가 올라간다면 태양광 업체들 반신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텐데 저는 OC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OCI가 전 세계 태양광 업체 중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살아남은 업체고요. 이런 업체들이 태양광 업체가 내년에 관심을 받는다면은 아마 상당폭 반등을 할 것이다. 시장을 그만큼 지배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LED 조명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올해도 이제 전력난 문제가 되고요. 내년에도 에너지 문제가 되면서 아마 LED 조명에 상당히 관심들을 가져야 될 텐데 사실 최근에 LED 조명에서 선두주자로 나오고 있는 서울 반도체 아마 내년에 LED 시장이 확대된다면은 이 업종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18, 19달러, 20달러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멈칫멈칫거리고 있는데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태양광 네. 업체하고 LED 조명 쪽이요. 네. 좋습니다. 마켓 프리뷰 VS의 박영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